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25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신 문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분해 할당, 전개 연산자, 배열 관련된 함수 3가지, 그리고 관련해서 실습 문제 푸는 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조분해 할당입니다. 구조분해 할당은요, 객체 또는 배열의 값을 변수에 나누어 저장하는 문법을 구조분해 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보시더라도 기존의 구조를 분해해서 할당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떻게 사용되는 문법인지 객체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도그라고 하는 객체 변수에 이름, 나이, 견종 3가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되어 있으면 값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객체 변수 점 하시고 property 이름을 쓰죠. 혹은 도그 하시고 문자열로 속성의 이름을 씁니다. 자, 이렇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객체가 가지는 값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좀 더 속성들이 더 많아진다라거나 혹은 얘 중에서 필요한 값만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값을 내가 원하는 값만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을 분리를 하실 때 해당하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그에 맞는 값을 꺼내와서 변수에 별도로 다시 할당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습 파일을 만들고 해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 문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VS 코드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25차식 언더바 예제.html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 첫 번째 구조 분해 할당 사용해보기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요. 자, 객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const 도그 그리고 name age 그리고 종 이렇게 정의를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객체 값을 접근할 때에는 방금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코드로 정의해보면, 자, 강아지의 이름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 도그.name 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도그 대괄호 하시고 문자열로 속성의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하시게 되면요, 실행하셨을 때 해당하는 값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오픈 윗 라이브 서버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 열어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이 잘 접근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조 분해 할당은 언제 좀 사용해 볼 수 있냐면 값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이제 함수를 구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구조분해 할당은 리액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액트에서는 값을 주고받을 때 객체 형태로 주고받고 그 안에 있는 값을 꺼냈을 때에는 객체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코드의 간결화가 되기 때문에 구조분해 할당을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위쪽에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자, 객체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각각의 어떤 분해해서 저장할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객체를 할당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 도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속성값들을 하나씩 앞에 있는 이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맞춰서 썼는데, 그 기존의 객체가 가지는 속성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그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다시 강아지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번엔 제가 그냥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네임. 그리고 브라우저 켜져 있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강호섭이라고 해서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해서 변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분해 할당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로는 배열인데요. 이번엔 배열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const fruit 대괄호 해주시고 애플, 망고,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주석으로 좀 구분을 해둘게요. 객체에 적용하기, 배열에 적용하기. 자,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을 이렇게 나열해서 저장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위에 있는 객체처럼 이런 속성의 이름들을 부여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값들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변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들은 0, 1, 그리고 2, 이런 뭐예요?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열의 특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에 const, 자, 이번 배열이니까 대괄호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이때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이름으로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2, 뭐 3 라고 정의하시고 이렇게 배열 변수를 넘겨주시게 되면은 할당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게 되면 이 순서에 맞춰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로그를 통해서 1, 2, 3를 출력을 해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각각의 그 0번째, 1번째, 2번째 있던 요소의 값이 변수에 담겨져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배열에 있는 걸 분해해서 쓰기보다는 객체 구조에 있는 값을 분해해서 쓰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배열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전개 연산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 연산자는 기존의 배열 또는 객체를 개별 요소로 분리를 해요. 일단 첫 번째, 개별 요소 하나하나로 분리를 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배열 또는 객체로 다시 생성해주는 연산자가 전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조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캣이라고 하는 변수에 똑같이 이름, 나이,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정의한 상태에서 스프레드 연산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객체 변수인 캣을 넣어주시게 되면 name, age, kinds가 이 cat2라고 하는 객체에 풀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name, 그 다음에 age, 그 다음 kinds,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age에 5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값이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의 이런 새로운 어떤 속성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weight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져서 새로운 배열이 생성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전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개 연산자입니다. 자, 전개 연산자 객체에 적용해보기. 자, const cat 그리고 똑같이 쭉 써줍니다. 자, 이렇게 선언이 되셨다면요, const cat2 그리고 점점점 cat이라고 정의를 해보실게요. 자, 그리고 일단 뭔가 적용하기 전에 cat과 cat2를 출력을 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기존에 열려있는 브라우저 다시 한번 띄워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객체 정보가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똑같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age라고 하는 속성에 5라고 정의를 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age가 3이고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가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동일한 속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이 age라고 하는 3이 사실 이제 여기에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똑같이 정의해서 5라고 하게 되면 3이라고 하는 값에서 5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3이 아니라 5가 나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물론 기존의 캣이라고 하는 이 객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개 연산자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배열을 생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존 캣 객체의 age 속성 값을 변경하여 새로운 배열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ge 값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onst cat3 그리고 점점점 cat weight 10kg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log cat3. 자, 브라우저 열어보시게 되면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는 본래 cat이라고 하는 객체에 있던 값이에요. 그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없는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묶여지게 됩니다. 새로운 배열로 객체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를 수정을 할 때 이 전개 연산자를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전개 연산자의 특성은 기존의 객체의 값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롭게 새로운 배열로 혹은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리액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객체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배열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자, const nums 1, 2, 3, 4, 5까지 자, 아래쪽에 nums2 해주시고 nums라고 일단 저장합니다. 그리고 앞에 점점점 붙여주셔야죠. 그래야 1, 2, 3, 4, 5로 하나로 묶여있던 nums가 별도의 요소인 1, 2, 3, 4, 5로 하나씩 나뉘어져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6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요, nums2를 출력을 하셨을 때
자, 같이 출력해 볼게요. nums와 nums2를. 자, 정의가 되셨다면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자, 기존의 객체의 배열에는 5개가 있는데 저희 nums2에는 기존의 이 배열의 값을 전개 연산자로 분해해서 낱개로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플러스 6을 추가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ums2에는 1부터 6까지의 새로운 배열이 생성돼서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전개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자주 사용되는 문법 중에 일단은 2가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구조분해 할당, 전개 연산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열 관련 함수 3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ma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p은 기존에 일단 배열이 있는 상태에서 배열의 값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반복을 하는데, 이때 접근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 연산한 결과를 그대로 새로운 배열로 반환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배열로 반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열 변수점 map, 그리고 안쪽에는 뭐예요? 화살표 함수죠. 자, 화살표 함수의 이 매개 변수로는 아이템과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 아이템이 실제 이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에 대해서 연산을 하겠다.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턴된 값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새로운 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map 함수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한번 실습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VS 코드로 넘어오셔서 첫 번째 map 함수. 자, 배열 변수 먼저 만들게요. array 1, 2, 3, 4, 5까지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array.map, 그리고 여기 안에는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템과 인덱스 2개를 만들어 주실게요. 정의해 주시고 로그 하신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의하셨을 때 뭔가 출력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확인하시면 네, 일단 출력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져와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맵 함수를 보통 쓰기보다는 보통 이 맵 함수의 콘솔 로그가 아닌 연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를 곱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콘솔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왜냐면 이 맵 함수 자체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반환해주는 형태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솔 로그는 당연히 실행하면 출력을 하죠. 하지만 출력이 아닌 연산을 하시면 이 값을 출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서 담아주셔야 저장이 되고, 저희가 이때 이제 저장된 변수를 활용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2, 3, 4, 5인 상태에서 곱하기 1을 했기 때문에 2, 4, 6, 8, 10의 결과가 묶여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지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셨을 때 기존 값에 연산한 결과는 새로운 배열로 묶여서 반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rray 배열을 가지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필터 함수를 설명드릴게요. 자, 필터 함수는요,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차이점은 조건에 충족한 요소들을 묶어서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가 필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값이라면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실습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const array 3 그리고 array.filter. 그래서 똑같이 화살표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는데, 자, 아이템과 인덱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에서 이 아이템이란 값을 이렇게 조건을 걸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뭐예요? 아이템이 2와 같거나 2보다 크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2, 4, 2, 3, 4, 5가 나왔죠. 왜냐면 1은 2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는 2가 나오는데 2와 같죠. 같기 때문에 2부터 5까지 숫자가 나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잠시만요. 여기 3-2인데 1로 해가지고 수정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find 함수입니다. find 함수. 자, find는 단어만 보셔도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찾는다는 의미죠. 근데 사실 이제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찾기는 찾죠. 찾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함수, 조건에 맞는 가장 첫 번째 값을 바로 그 즉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에 맞는 값 중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함수다. 그래서 조건식을 보면 아이템이 1과 같다면 이것에 부합하는 값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아마 필터가 걸리긴 할 건데, 이 두 개가 하나의 배열로 묶인 상태에서 첫 번째만 반환을 한다라는 거죠. 한번 이것도 실습 진행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array 4는 대괄호 해주시고 1, 2, 3, 1, 5 그리고 const array 5는 array 4.find 그래서 아이템 인덱스. 자, 그래서 아이템은 이제 이 배열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의 값이에요. 이 아이템이 1과 같다면 해당하는 값을 바로 반환해라. 첫 번째를 반환해라.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보시게 되면은 1 하나만 나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배열에는 2개를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나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에 있는 이 1을 반환을 했다. 그래서 저장하고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정의를 하자면 이제 조건에 맞는 값 중 첫 번째 값을 반환을 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배열 관련된 함수 3가지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5가지에 대한 문법은요, 실제로 이 리액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들 수 있도록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저희 실습 문제 2개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구조분해 전개 연산자를 활용한 실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물음표로 정의를 해뒀고, 콘솔 창에 옆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이제 결과도 같이 지금 출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푸시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로 넘어오셔서요, 25차시
언더바 실습.html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변수 먼저 정의를 할게요. 자, 변수명은 student였고요. 이름 강철, 나이 25, 성별은 남자, 그리고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나오는지 일단 한번 로그를 통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라이브 서버, 그래서 개발자 열어주시면 오브젝트 객체 정보 잘 나오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나씩 해봐야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실습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student2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 정보를 변경한 결과라고 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선언을 할 때 여기 25이라고는 했지만 여기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30이라고 3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조분해와 전개 연산자 중에 어떤 게 적합할까요? 기존에 있는 이 속성들의 값들을 유지하되 age라는 값만 변경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전개 연산자를 활용하여 age 값을 30으로 수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const student2는 자, 저희 전개 연산자 어떻게 썼죠? 자, 이렇게 중괄호 객체니까 중괄호 해주시고 점점점 student 기존의 변수 써주시고 그 다음에 age 컬런 30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로그 하시고 나이 정보 변경 결과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tudent2. 자, 브라우저 가보시게 되면요. 자, 처음에 원본은 25이지만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전개 연산자를 통해서. 그래서 30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각각의 속성의 값들을 분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분해 할당 구조분해를 통해 각 속성 값들을 별도로 출력하는 실습을 해봅시다. 자, 구조분해 할당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먼저 이렇게 변수 선언 대신에 중괄호로 정의해 주시고 해당 속성의 이름에 맞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저희 합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존의 값을 담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 student2를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값이 분리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변수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로그 해주시고 이름 나이 성별 마지막 취미. 네. 자, 그러면 저희 브라우저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3개 값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취미 같은 경우에 배열로 묶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문자열로 지금 이제 출력될 수 있게끔 변수에 각각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값들을 또 분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합의 변수를 만드셨는데 이 합의 변수를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콜론 대괄호 하시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값을 따로따로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exercise, 그 다음에 work, 그 다음 cooking. 자, 그러면 기존의 본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운동, 이 exercise로, 산책, work로, 요리는 cooking으로 따로따로 각각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콜론 하시고 이렇게 별도로 변수에 저장하시면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exercise, work, 다음 cooking. 출력해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배열로 묶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따로따로 담을 수 있는데 혹시 객체 구조에서 값 자체가 이렇게 배열이거나 또 다른 객체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분리를 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실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데이터가 지금 멤버스라고 해서 4명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9살 넘는 회원 정보만 출력하도록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정의해 봅시다. 자, 아래쪽에 쭉쭉 내려오셔서 문제 2, 19살 넘는 회원 정보만 출력하도록 구현하시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let members는 배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 객체를 만들게요. 그래서 name은 홍해, 나이는 23, 콤마. 자, 이렇게 한 줄을 만드셨다면 이 한 줄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를 해주시면 4개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다 조금씩 변경해 주실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다면은 저희 보실게요. 19살 넘는 회원 정보만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배열 함수에 대해서 3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활용을 하면 적합을 할 것인가? 자, 봤을 때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래서 조건이고 첫 번째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이 조건에 맞는 회원 정보들만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터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죠. 필터.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멤버스는 점 하시고 필터 하신 다음에 자,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일단 2개 정의를 해줍니다. 아이템과 인덱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템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이 하나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멤버스에 있는 아이템이 그럼 총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는 이런 객체를 하나씩 컨택을 할 겁니다. 가져올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이가 19세가 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템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age라고 하셔야 되겠죠. 혹은 대괄호로 문자를 해서 ag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age 이 값이 19를 넘는다면, 초과한다면 반환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 함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묶어서 새로운 배열로 반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려면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줘야죠. 자, 그리고 저희는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members 2 문자로도 추가를 해줄까요? 19살 넘는 회원 정보.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19세가 넘는 회원 정보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배열로 묶여서 출력이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배열 관련된 함수에 대한 실습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신 문법을 한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분해 할당. 그래서 구조분해 할당은 우리 객체 또는 배열의 요소들을 하나씩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전개연산자는 개별 요소로 분리를 한 다음에 기존 이제 분리된 요소 중에 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값을 어떤 반영해서 만들어야 한다면 이 전개연산자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정의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하시고, 마지막 이제 배열 관련 함수였죠. 그래서 map, filter, find 3가지였는데 map은 기존의 그 요소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그 연산, 논리값으로 뭔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그 연산된 결과를 받아서 새로운 배열로 반환해주는 것이 맵이고요. 필터는 조건에 맞는 요소들만 묶어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 find는 첫 번째 값만,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값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값만 반환해주는 것이 find였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강하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자바스크립트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ES 최신 문법, 클로저, 고차함수, 클래스, 프로토타입 등과 같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자바스크립트 고급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자바스크립트 마스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